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안녕하세요를 한 10번째 찍고 있어가지고 늘 영상을 시작할 때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계속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촬영 기준으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이다 보니까 그냥 지난 2024년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그 연말 정산 기념 그리고 나중에 2025년 연말에 봤을 때 제가 2025년에 맞이하기 전 마음가짐을 다시 되돌아보고 얼마큼 제가 잘 또 한 해를 꾸렸는지 보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2024년이 어떤 한 해였냐라고 곰곰이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2024년은 저한테 진짜 최고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의미 있던 해들이 정말 많았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단언컨대 거의 이만한 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행복만 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드디어 베를린에 갔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도전이자 꿈을 이뤘던 해였던 것 같아요. 베를린을 가고 싶다고 결정했던 시간은 사실 한 4년 전쯤이었거든요. 코로나가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베를린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걸 다짐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그 계획을 미루고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꿈을 이룬 해였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진짜 베를린에 왔구나가 정말 막 꿈처럼 느껴질 만큼 행복했던 나날들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진짜 의미 있던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는 건데요. 사실 주변 친구들이 유튜브를 하라는 얘기를 진짜 종종 해왔었는데 제가 진짜 아이고 그냥 내 취향을 누군가 좋아해 줄까라는 생각 그리고 내 취향을 뭐 공유를 하는 게 되게 사람들이 볼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동안 미뤄왔었는데 요즘에는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던 정말 가장 큰 계기는 물론 제가 베를린에서 지내게 된 것도 있지만 베를린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되게 저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영상을 찍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베를린에 다시 오기까지 그동안 베를린에 있었던 사진을 정말 몇백 번을 본 것 같아요. 몇백 번이 뭐예요? 몇천 번, 몇만 번 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가 이제 베를린에서 지내지 않게 되더라도 베를린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나씩 이제 베를린 브이로그를 올리다 보니까 제가 워낙 옷을 좋아해서 그리고 저의 취향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좀 나누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구나. 그냥 막 하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맛있다 이런 거 같이 해주는 게 좋듯이 저의 취향을 되게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저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취향을 정말 가감없이 공유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유튜브로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좋은 기회로 다양한 매체에서 글을 쓰면서 좀 글에 대한 욕심이 또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잘 쓰려면 내가 정말 많이 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글과 텍스트에 되게 많이 빠져 지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도전하는 건 좋아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그동안 참 많은 경험과 많은 여행과 정말 20대 동안 제가 해볼 수 있는 경험은 정말 다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5년
되면 이제 진짜 찐 30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20대를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 없는 20대였고 내가 고민하거나 망설였던 것들을 다 일단 해보자였던 한 해였어서 그런 많은 자양분들을 많이 경험했던 한 해다 보니까 2025년에는 그런 거를 좀 풀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제 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지만 1년 만에 한국에 와서 떠났던 주변을 다시 돌아와서 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항상 느끼는 거는 그냥 꾸준한 사람이 진짜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서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존경심이 정말 커져서 물론 다양한 도전을 한 저한테도 되게 스스로 박수 쳐주려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정한 일을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2025년에는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것들을 꾸준히 풀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에 진득하게 1년 동안 해왔던 유튜브도 2025년에는 더 다양하게 재밌게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사실 물론 그런 패션 콘텐츠도 너무 좋지만 저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소개하거나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1000명만 돼도 진짜 나는 이 성공한 유튜버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5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2024년엔 다 이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래서 2025년에는 구독자 수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콘텐츠들, 기대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될진 사실 모르겠지만 일단 기한을 두고 있진 않아요. 뭔가 그 데드라인이 있으면 되게 압박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하자고 하지만 목표는 내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이제 책을 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진집을 고민을 했는데 근데 사진보다는 제가 베를린에 간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매일 느낀 점을 써왔거든요. 한 문장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을 붙이고 엮고 다시 좀 다듬어서 에세이 형식의 글을 담긴 좀 책을 한 권 내고 싶다라는 좀 꿈이 생겨서 그거를 요즘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제 사진들도 정리를 해서 내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독립 출판 뭐 서점에 좀 입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페어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좀 꿈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제일 참여하고 싶은 북페어가 베를린 북페어예요. 그 베를린 북페어가 또 세계 북페어 중에 하나거든요. 도쿄, 뭐 뉴욕, 베를린 이렇게 있는데 그런 큰 북페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책 기본 이제 5권 정도는 돼야 돼요. 세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만약에 제가 낸다 해도 2권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뭔가 다른 분들이랑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저의 이름을 가진 출판사로 북페어를 또 한 번 참여하는 게 일단 꿈인데 그건 정말 나중 일이지만 일단은 저의 이름으로 제가 쓴 글이 담긴 책을 꼭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목표고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더 북북이라고 한 달에 2권이라도 읽자라는 취지로 독서 모임을 시작한 건데 4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각기 다른 직업군과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진 친구들이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진짜 360도로 완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호기롭게 계정도 만들었었는데 이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한 달에 뭐 하나? 일주일에 하나 정도라도 저희가 읽은 책들을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그런 걸 기록을 남기자 싶어서 그 계정도 좀 활발하게 운영하고 싶더라고요.
또 요즘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운동인데 제가 원래 테니스를 진짜 오래 쳤거든요. 근데 테니스는 좀 제약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테니스를 이제 칠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이제 칠 곳이 너무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항상 테니스 치를 자주 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좀 어떤 운동을 좀 쉽게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진짜 러닝밖에 없어서 제가 대학교 때 러닝 동아리를 진짜 오래 했었어 가지고 아직도 그 동아리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 했던 기억이 또 그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 러닝에 대한 또 열정이 끌어올라 가지고 요즘 또 러닝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혼자 매일매일 3km 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km를 채우자. 그래서 약간 나의 약속처럼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달에 100km는 채우자 싶어서 지금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 반밖에 못 해가지고 100km를 부지런히 채워야지만 그래서 꾸준히 러닝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글을 쓰고 계속 글을 쓰는 읽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나에 파고들면 또 너무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제 스스로 되게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요가라고 제 주변에 또 요가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추천을 해가지고 일단 러닝을 좀 익숙하게 습관처럼 되면 러닝 다음에는 요가를 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를 위해서 좀 생각을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요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연초니까 뵙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또 연말에 제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계획은 크게 좀 이 정도로만 물론 더 많지만 그냥 굵직굵직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연말마다 제 스스로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못했거든요. 근데 연말마다 그 해에 찍은 사진들을 제가 인화를 해요. 엽서 같은 걸로. 그래서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이제 엽서를 종종 썼었는데 이게 뜬금없이 뭔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생일 말고는. 그래서 연말에 그냥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진짜 소중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제 사진을 엽서를 만들어서 그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한마디 정도씩 적곤 했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올해는 진짜 유독 그 지인들과 친구들이 그리웠던 한 해여가지고 엽서를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또 올해 정말 고마운 분들이 저의 구독자님들이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 유튜브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화가 됐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수익이 많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조회수 수익으로만 보면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만 원어치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비만 10만 원은 아니고 요거를 다 보내서 택배비까지 뭐 이렇게 포장비나 이런 거 했을 때 한 요 정도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사진 종류별로 많이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제 유튜브에 구독해주신 분들과 봐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께 한 해 동안 되게 고마웠던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좀 적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또 연말 모임이 많다 보니까 그때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서둘러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보내드리려고 하고 제가 원래는 컬러 필름만 찍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흑백 필름을 찍은 거였거든요. 흑백 필름으로 찍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그 예전에 처음 직장 다녔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배가 계시는데 선배가 저한테 30대까지는 정말 너를 채우는 거다. 뭔가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뭔가 먼 30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20대를 보내면 30대
나를 봤을 때 아쉬울 거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싶고 다양한 거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게 오랫동안 갖고 지냈었는데,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도전이나 뭔가를 할 때마다도 그 말을 기억하면서 되게 도전하는 거에 서슴없이 과감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의 20대는 진짜 다양한 컬러들을 채우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색깔도 채우고 이런 색깔도 채우고 해서 정말 다채로운 경험들로 내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으로 했는데,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보냈다면, 제가 사실 처음 베를린을 갔었던 거는 형형색색의 베를린을 마주했었어요. 여름에 갔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초록, 파랑 다채로운 컬러의 베를린이었다가, 제가 이번에 다시 갔을 때는 겨울에 갔어서 내가 알던 베를린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 이제 베를린에 지내다 보니까 베를린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은 물론 여름도 정말 환상적인 도시지만, 그 베를린의 색깔이 뭔가 숨겨졌을 때 그 한 색깔, 그레이 컬러만 있는 이 도시가 오히려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채로운 컬러는 없지만 그냥 이 하나의 컬러로도 이 도시만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컬러감이 있는 베를린도 정말 다채롭고 풍요로운 도시지만, 그 컬러감이 없어도 베를린만의 색깔을 내면서 그만의 분위기를 주는 매력적인 도시라, 저도 그동안 쌓여왔던 컬러들을 잘 모아서 저만의 컬러를 만들어가지고 그 컬러를 마음껏 발산하고 그런 되게 멋있는 색깔이 있는, 저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30대는 좀 그런 색깔을 마음껏 내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에 흑백 필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해 동안 저의 부족함이 많은 채널을 재밌게 봐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댓글 남겨주실 때마다 너무 설레서 답글을 써요. 그래서 쑥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 막 의견이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각자의 생각을 정말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저의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접 만나서 떠들고 싶지만 또 그렇긴 어려우니까 언제든 뭔가 부끄러움 없이 재밌게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같이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채널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지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정말 행복하게 보내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가 저희 베를린 집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산책 장소가 있거든요. 되게 쉬러 가는 곳이에요. 물론 집도 저의 쉬는 공간이지만 여기를 가면 진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나의 되게 아지트 같은 곳인데, 그 미스 반데로의 하우스라고 그 건축가가 지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진짜 주택가 안에 있고 앞으로 호수가 쫙 펼쳐져 있어서 되게 그 공간에 들어가면 정말 한적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앉아서 멍 때리다 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서 저는 거기를 정말 종종 이렇게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갔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 사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요거고, 이게 미스 반데로의 하우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 나무가 되게 지켜주는, 그래서 여기서 전시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매번 전시를 다양하게 해서 전시할 때마다도 갔었던 곳이고, 이 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호수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머니 두 분이 한참을 서서 수다 떠는 거 보면서도 되게 힐링을 받았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버드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었고, 그리고 미스 반데로의 하우스를 걸어가는 길도 되게 좋은데 어느 날 이제 두 분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진짜 독일인 분들 먼저 말 잘 안 거는데 말을 걸어주셔서 제가 한 장 찍어도 되냐고 해서 허락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진짜 도서관이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멋지고 예쁜 도서관이 많은데 제가 도서관 도장 깨기를 한참 할 때 도서관을 다 막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픽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 한자 도서관인데 여기 한자 도서관이 있는 한자 지구가 이제 유명한 건축가 분들이 이제 건물을 하나씩 세운 곳들이어서 이 주변 자체가 진짜 멋있어요. 건물을 보러 다닐 만큼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 의뢰를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구여서 베를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되게 그 건축물과 분위기가 있는 동네여서 나중에 막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이 동네 집 사고 싶다 할 정도로 건물들도 멋지고 되게 다른 느낌이 나는 동네인데 그 한가운데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에서 되게 북페어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되게 아기자기한 이벤트도 많이 해서 이 도서관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 도서관이 각각 앉아서 그 책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책장 사이에 책상이 있어요. 여기 아마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도 되게 유니크해서 나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집중하고 사색하기 좋게 해놓는 곳이라 그래서 그 한자 지구에 있는 하나의 건물 중 하나거든요. 진짜 멋있죠. 그 바우하우스의 창문들이 연상시켜지는 건물인데 이 건물도 진짜 제가 좋아해서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베를린에서 기차 타고 좀 2시간이었나? 2시간 반이었나 걸리는 데사우에 다녀왔어요. 그 지난 동영상에 있는데 데사우에 가서 이제 바우하우스 기숙사에서 1박 2일을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사진을 많이 찍어 와가지고 또 데사우만의 감성 있는 사진들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우하우스의 본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고 강의를 듣고 했던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우하우스 방 안의 책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여기서 뭐 과제를 하고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곳이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빨간색인데 또 색을 죽여서 흑백 필름으로 찍다 보니까 또 이거대로 나름 느낌 있게 나와서 이것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우하우스의 본 건물에 이제 약간 오피스로 지금 사용 중이고 아래쪽은 카페테리아여가지고 여기서 막 날씨 좋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 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마침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한 장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우하우스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기숙사 저희가 4층에 배정받아서 올라가는 길인데 안에는 되게 어두웠었는데 조명을 따로 켜지 않아서 낮이라 근데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대비가 돼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남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룻밤 자고 온 바우하우스 기숙사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 기숙사가 또 대표적인 게 요 테라스인데 요 테라스에서 그 당시에 지냈던 학생들이 사진 찍은 게 되게 유명해서 요 건물 테라스도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꼭 테라스 방을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테라스 방에서 묵고 왔는데 요 테라스를 아래에서 바라본 걸로 하나 남겨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이 바우하우스 데사우에라는 글씨가 이 자동차 트럭에 딱 있고 이 전경과 이 뭔가 평화로운 해가 지어 있고 그 해가 비치고 이런 잔디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너무 평화롭게 좋아가지고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미술관이에요. 여기가 미스 반데로에가 건축한 미술관이거든요. 또 하필 또 그렇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쪽 면이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전시를 구경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서 이분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관람자로 갔지만 관람자로서 다른 관람자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한 장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미술관에서 바라보는
곳인데 여기 옆이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뮤지엄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 미술관도 있고 공예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피라모닉이 있고 그 앞에도 진짜 큰 주립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그 곳을 더 채워줄 새로운 것을 짓는 이 모습이 멋있어서 그리고 베를린에는 늘 크레인이 많이 보여서 그게 되게 상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의미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건물 번호이겠죠? 근데 항상 이런 번호가 보일 때마다 되게 베를린스러워가지고 자주 남기는데 이번에 찍은 것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넘치는 베를린이라서 곳곳에 사랑을 말하는 문구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 자전거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눈에 들어와서 하나 찍었고요. 워낙 또 베를린 사람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렇게 깨알 러브를 붙인 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픽이나 포스터로 항상 사랑을 외치는 베를리너들의 모습이 좋아서 이것도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지하철 S반 기다리면서 작업자분들이 그 포스터를 변경하고 계셨었는데 그냥 그 모습이 너무 그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컬러로 찍었었는데 그냥 흑백으로 하나 남겨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 해주셔가지고 흑백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요 작업복들이 반사가 돼서 되게 오묘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이거를 포스터로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포스터까지도 프린팅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를린에 공원이 1000몇 개가 있대요. 근데 제가 한동안 저희 집에서 제일 멀었던 공원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갔다 온 곳이라서 여기예요. 좀 베를린에 없는 지형인데 약간 분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공원의 잔디 모습이어서 그리고 여기가 진짜 일출과 일몰이 예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가봐가지고 그때 찍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막 뛰어놀고 주인분들이 기다려주시고 하는 모습이 좋아서 찍었어요.